예, 아니 여기서 하면 되죠. 아, 여기 해야 그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재율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뭐 강연도 좀 다니고 하는데 이 조찬 강연은 정말 오래간만에 와봅니다. 그리고 이 YMCA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처음 올 때가 그때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이 상황까지 안 오고 뭐 논의가 막 시작돼서 조금 이제 진전됐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광역연합 가지고 메가시티 가지고 제가 강의를 그때 왔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오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출범도 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아주 난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아주 초미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도 또 많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마산 우리 YMCA 분들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제가 한 75페이지 되는데 이걸 막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제가 다시 쭉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또 제한적이고 하니까 중간중간에는 자료를 좀 대체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서로 또 토의하고 하는 시간이 또 중요할 거니까요. 안 넘어가는데요. 예. 뒤가 앞입니까? 예. 자, 이 목차가 쭉 있는데 왜 지방부 균발진인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여기에 제가 지방분권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광역연합 상황을 외국 상황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본론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지방자치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겁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상당히 지체되어 있다. 뒤처져 있다.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울경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부울경 안에서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경남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시야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말, 이런 복잡한 열강들의 시기때를 보면, 그죠? 지금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반도체 자원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지금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에 주는, 우리나라에도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미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동맹들이 자꾸 강화되는 전운이 자꾸 이게 그림자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자원 전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게 이제 글로컬리제이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미 헤비타트, 이 유엔 기구죠. 여기서 지방분권, 국제지방분권 지침 같은 것들이 2007년도에 이미 나옵니다. 이미. 유럽은 상당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차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95년부터 단체장을 뽑으면서 지방자치를 실제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보직은 안 하고 합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 지방자치가 운영된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체감되었고 자료들을 보고 좀 보니까 지방분권 해야 되겠네. 균형 발전해야 되겠네. 영남, 호남, 부산, 경남, 대구, PK, TK 하면서 작은 파이 하나를 가지고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 집권화되어 있고 작은 빵조각 하나 가지고 서로 뜯어먹는 이런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분할 통치하는 지역을 이런 정근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을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운동도 그때부터 2000년 초반 지나면서 일어나서 지금도 하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극화 추세입니다. 다극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메가시티 이야기하는 것도요. 지금은 인구 1000만을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300만, 800만, 1000만인데 유엔에서 이거는 공식 발표한 겁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메가시티가 2018년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 33개, 30개 정도인데 2030년이 되면 10개가 늘어나 한 43개 정도로 확대 축세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아시아 동북아에는 지금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광역연합이 되면 이 아시아 8대 이제 8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전망을 가지는데 7개가 어디냐면 중국의 3개, 일본의 3개, 그다음에 한국은 어디입니까? 수도권. 그래서 7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경은 아직 메가시티가 이제 차원으로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강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중앙집권적인 단일 중심 체제, 여기서 이 수평적인 분권적 다중심 체제로 세계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고요.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였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2009년 스위스 백바젤 경제연구소라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유럽에 실정을 했습니다. 이런 29개국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경제성하고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미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분권에는 균형 발전이 연계된 분권입니다. 여러분 이 분권하고 균형 발전 용어를 계속 제가 같이 쓰는 것은 저는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그걸 주장했었는데 분권이라는 건 그대로 분권 그대로만 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서장훈 있죠.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는 옛날 국보급 농구 센터를 했던 사람 있죠. 서장훈. 그리고 개그맨 중에 아주 키 작은 뭐 윤정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두 분을 뭐 신체적으로 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을 농구공 하나 주고 가서 자유롭게 농구해라 하면 그 시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권은 원래 그대로 두면 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비세도 지금 지방 소비세 걷잖아요. 그 지방세로 지방 소비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배분을 1대 2대 3으로 합니다. 지방 소비세를 그대로 놔두면 수도권만 좋아져요. 왜? 소비가 거기서 많이 나니까 인구가 거기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도시만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격차는 더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재정조정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쓰는데 분권도 균형 발전 지향형, 균형 발전 연계된 분권. 그 균형 발전도 기계적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 지향형 균형 발전. 그게 지역 주도입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중앙정부가 시도 간의 시군구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돈을 배분하는 것은 그런 균형 발전을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직권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부에서 지금 원래 있던 자치분권위원회 분권하던 데하고 균형발전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에 이걸 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가닥을 다 잡았다가 이게 뭐 다른 여러 정무적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따라갔었는데 그 문제의식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게 분권과 균형발전이 연계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거 아까 뭐 추진 기조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하나 지역에 우리 중앙에 권한 사무 하나 둬 이게 아니라 경남에 뭐 하나 둬 부산에 하나 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을 지금 아까 세계적 추세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국가라는 것은 몸이 무겁습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서 국가적으로도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제가 어젠가 하는 뉴스를 보니까 서울 있잖아요. 서울의 작년 20대 자살률이 9.3%가 늘었어요.
20대가.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서울로 갑니다. 20대들이. 2002년 3월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산, 경남, 울산을 합한 인구 순유출이 대구, 경북보다 더 많아요. 경남이 2,000명이 넘었고 3월 달에 순유출이. 그다음에 부산도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울산도 1,200 몇 명이에요. 갈수록 부울경이 순유출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대 다수가 20대들이란 말이에요. 그 서울 가서 자리 못 잡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국가 운영 체계를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여러분 한때 80년대는 완전히 일본이 세계 이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해가지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일본 엔화가 너무 강세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그랬던 일본이 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죠. 일본은 사실 그대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는 정치 행정 시스템이 여전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토화되어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던 하드웨어를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런 데도 우리한테 추월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게 언제 뭐부터 왔습니까? 90년대 처음 온 것이 금융위기부터 왔거든요. 부동산 거품. 일본이 확 내려가고 거기 대출해주던 금융권이 완전히 흔들거리고 하면서 온 겁니다. 활력이 더 없어요. 일본은 지금 대졸 초임 봉급이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전체를 일본이 한때 우리가 그 기록을 깨기 전에는 세계에서 제1위의 저출생 고령화 사회였거든요. 우리가 그 기록을 완전히 다 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잖아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보다 더 큰 충격에 자칫 잘못하면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남북 북한 변수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분권 균형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넘어가고요. 광역연합 배경 뭐 앞에 이 원래 이제 용어부터 좀 말씀드리면 메가시티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메가시티라면서 언론에서 메가시티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왜 일반 또 이렇게 좀 식자층에서도 오해하는 것이 메가시티라면 시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라는데 결국은 부산이 그대 도시인데 저 부산으로 다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또는 경남만에서는 뭐 창원 중심으로만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를 그렇게 좀 접근되는 게 있어요. 그 정확하게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메가 리전 또는 메가시티 리전. 네? 도시와 도시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또 중소도시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메트로폴리탄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메트로폴리탄은 진짜 중심도시 큰 중심도시 하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개념이었고요. 지금의 메가시티 리전 개념은 그하고 다른 겁니다. 기능적 연계를 하는 겁니다. 기능적 연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이 뭐 확실하게 그렇게 진취적으로 기능적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아직은 보기 어렵지만 인구가 이미 뭐 인구가 한 2천만 명 넘잖아요. 뭐 1,000만 넘는 거는 이미 뭐 돌파인 거고 지나치게 많으니까 문제죠. 그다음에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정체 내지는 빠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경기도, 인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 인천이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서울하고의 연계성이 상호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유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지금 부울경은 유동성이 적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한 8천 된다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권력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 메가시티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데가 부울경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울경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용어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난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원래 이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붙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주민입니다. 주민. 그러니까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를 하잖아요. 함안군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창원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창원에 구가 있죠. 성산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의회가 없고
선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울경 만약에 특별연합을 한다, 특별연합으로 용어를 했으니까 우리가 광역연합 일반적 용어고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의회를 우리가 직접 뽑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연합기구인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네? 그 유럽에서는 그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본에서 특별 뭐 지방 공공단체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여기는 또 이제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시니까 그렇게. 자, 배경의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그죠. 오늘 아까 뭐 이거 우리 이영기 총장님 이거 보라고 했는데 경남도민일보 오늘 일면 탑으로 그 청년 인구 유출 20대 뭐 크게 나오잖아. 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겁니다.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청년들한테 결혼하세요. 그죠? 뭐 애 놓고 하세요. 우리 지역에 사세요 한다고 삽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뭐 저는 애들이 뭐 다 지역에서 지방대학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건 자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고 아니 애가 자기가 뭐 해서 내 서울에 어느 대학에 무슨 꽉 가고 싶다는데 야 내가 분권하고 뭐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니 경남에서 학교 다녀 여기서 직장 찾아봐 라고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도권의 집중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낭비다. 수도권의 그 교통 혼잡 비용이 한 해에 수도권 전체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국가적으로. 수도권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수도권 조사해 보면요. 비수도권하고 조사한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높게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말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이런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광역연합,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이 사실은 이번에 특별연합, 현재 지금 안 마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좀 낮은 수준의.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 2010년도에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했는 당시 오사카 유시네, 일본 유시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로컬 파티죠. 지역 정당이 있었는데 하시모도 지금은 정계 은퇴를 해버렸어요. 정계 은퇴. 뭐 다시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지금 2부 6현 이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은 뭐 지정시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인구 70만 이상. 여기가 인구가 이제 보면 한 2천만 넘죠. 일본은 여기 간사이권, 그 다음에 수도 도쿄권, 그 다음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고권, 요 세 개가 지금 메가시티로 규모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광역 부현, 광역 단위 간의 한 연합은 여기 유일합니다. 일본은 기초 간에 막 연합하고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 이 기초 단위 간에 뭐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걸 많은데 광역 단위한 거는 요거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근데 그 2010년도에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 분야를 한 7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가장 여기서 현재까지 많이 이야기되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은 성과라고 하는 게 닥터 헬기 같은 거. 의료 닥터 헬기. 그죠? 그 긴급한 상황에는 일본도 저런 데 시골 이런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에 빨리 헬기가 투입돼서 이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각 부현에서 헬기 마련하고 인력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게 많이 된다 그러고 또 문화, 관광 영역이 여기가 간사이 이런 데가 그 우리나라에 간사이 전체를 해서 와가지고 그 관광 이런 거 홍보하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는 자격시험 면허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재원은 이렇고 뭐 이 우리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위원회에서 2년간 역할 돌아가서 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각 아까 거기서 각 업무를 하나씩 자기들이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총괄 사무국은 있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인 거 이게 이제 중간에 그다음 일본에 이게 왜 이러지? 그래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로 해야 뒤로 간 데서 계속 이걸 누르는데 왜 이렇죠? 오늘 택시도 그렇지만 기기가 전체적으로 아닌데요. 맞는데요, 이게.
요거는 자,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본은 지금 일본은 2010년도에 해서 원래 그 하시모토 그 가던 유신의 당시 리드했던 이분이 도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축을 만들겠다. 이래서 우선은 이렇게 출발하고 행정통합까지를 전망합니다. 네? 행정통합까지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뒤에 설명하다가 지금 앞에 미리 이야기 드렸는데 오사카 시하고 오사카 부를 먼저 통합하려고 주민투표를 합니다. 2015년도에 주민투표하는데 0.7%로 부결됐습니다. 오사카시에서 부결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 젊은 사람들은 하자가 많은데 그 중앙정부가 협조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무슨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때는 하시모토는 없고 다른 지금 현재 그 오사카 시장, 오사카 부지사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때는 1.2%인가서 또 부결됐습니다. 그 표 차이는 다 만 몇 표예요. 앞에도 만 몇 표인데 이번에는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해서 좀 지원하고 했는데 자민당은 뭐 뜰뜰하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오사카시에서 부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는 그거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한다고 뭐 가버리고 이번에 두 단체장도 2020년도에 실패하면서 다음 선거 출마하지 않는다.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행정통합 이야기 행자도 못 꺼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런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간사이 광역연합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인데 한 해 예산 우리 돈으로 200억밖에 안 되고 좀 머물러 있어요. 다음으로 나가려면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는 뭐냐. 일본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아까 세계적 흐름이나 이런 데 그하는 뭔가 운영체계를 바꾸려는 프로젝트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다른 지역도 무슨 우샤우샤 하는 것도 없고 여기만 계속 그러고 10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오사카시 이런 데 봐도 오사카시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일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이 우샤우샤 하면서 뭐 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했고 2005년 만에 그 오사카시 부통합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도 계속 중앙정부의 뭐 분권 그것도 요구하고 이랬는데 중앙정부가 호응도 잘 안 해줬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거기서 좀 더 이제 분권이 많이 되고 재정적 분권도 좀 가져오고 하는 그걸 좀 더 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밟고 바로 오사카시 오사카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오사카시 오사카부가 통합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거든요. 한 것이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점을 타산지석입니다. 바로 옆 동네. 그렇고요. 그 영국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연합이 광역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1000만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도 가보시고 이랬지만 유럽에 100만 넘는 도시가 그래 있습니까? 인구는 전체 국가 인구는 많아도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광역연합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세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데 이런 광역연합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그 장을 투표로 뽑는 또는 간선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권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쪽이. 통합은 아니죠. 잉글랜드도요. 영국은 나눠져 있죠. 잉글랜드, 뭐 이게 스코틀랜드를 나눠져 있는데 잉글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 이제 본토 영국이니까. 거기도 잉글랜드 북부 쪽에 한번 지자체 자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통합하려는. 근데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동의하지 않았고 뭐 통합을 굳이 해야 되느냐.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래서 이런 연합적 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다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이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뭐 지금 지난 세기에 막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업무 이런 것도 다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교통, 지역경제개발 이런 것도 이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계획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거다가 지역경제개발을 감히 어디 지역에서 합니까 우리가. 그죠? 지역경제개발 왜? 돈이 없는데. 그죠?
그 재원도 주민세, 일부 지방정부나 정부 보조금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저 별도 선출한 직선제 시장, 대도시 경납시장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뭐 자세하게. 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리옹 대도시권 연합 뭐 이런 게 있는데 2015년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건 인구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뭐 독일의 슈투가르트 연합 이런 데도 그렇고. 자, 요것도 업무 분야 경제, 이게 중요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도시계획 이런 부분, 복지 이런 쪽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방세를 직접 다 쓸 수 있게 돼 있고. 요렇게 뭐 하여튼 요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뭐 이 유럽식의 연합, 우리가 그거랑 또 좀 다릅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막 계획해가지고, 중국은 또 뭐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장강 얘기가 되면 상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 2억? 뭐, 이건 또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런 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주 도시권의 역할은 기능적 연계입니다. 상하이가 이제 이 부가가치 중심으로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장수성,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뭐 신흥사업 이런 식으로 본담이.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디지털 경제 중심. 알리바바가 상하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메가시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적 무역 분쟁을 한다지 이러면 상하이 쪽에서 하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딱 요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저렇게 본다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능적 연계로 가자는 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되고 국내 추진 현황 부산, 울산, 경남은 뭐 여러분들 뭐 진행 상황 아시니까 충청권이요 쭉 논의하다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2022년 8월 19일 사기시도단체 모에서 합동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합동 추진단을 지금 뭐 실무적으로 만들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충청권이 부울경 외에는 가장 지금 논의가 활발합니다. 앞서가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충청권 그 충남 그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하고는 베이밸리라는 또 메가시티. 그거는 도가 아니고 산업연관으로 해서 지금 그 전체 하면 인구는 한 4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380만. 그래서 그 이제 중국도 보고 하는 뭐 첨단 산업 단지 조성한 지금 저 단지가 좀 있잖아요. 경기도가 해가지고 이미 그 양지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런 그대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무슨 포항 경주하고 해오는 그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부울경이 가더라도 부산이 예를 들면 양산하고 뭐 교통 가지고 또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창원이 그것도 옆에 하는 거예요. 진주가 옆에 4천 3천포가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작은 거는. 부울경 연합하면 이거로 모든 것이 연합은 다른 건 없다. 이게 아니고 중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첩권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행정 통합하려고 전부 다 참, 결단은 좋은데 지난 선거 때 한 명 뽑고 가겠다. 대구는 근데 연구원이 대구 경북 연구원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별도로 없어요. 그런 조건이 참 좋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광역시도 딱 2개밖에 없고 우리는 부울경은 3개죠. 충청은 뭐 세종까지 하면 4개나 안 됩니까? 그죠? 더 복잡하고 더 논의 과정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까지 만들었어요. 추진단 만들고 안까지 만들어서 안 보십시오, 여러분. 안 해봐야 딱 이런 식입니다. 행정통합안은 이게 특별시안, 특별자치도안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럴 때 이 대구의 자치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이름을 특별 광역시로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시군 자치구로 다 만들겠다는 거죠. 대구 경북 안에. 그다음에 이제 자치도 아니 되면 한 개 특례시, 대구는 특례시로 한다는 거고 이제 10개시 14기군 체제로 대구시 자치구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의회는 구성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자치구는 의회는 장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준자치구입니다. 의회가 없으면 자치라고 안 하고 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자, 했는데 결국 안 되죠. 주민들 공감도 없고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쉽습니까? 선거구 다 조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고 그거는요 대구 경북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정당법, 선거법 다 광일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도 다 조정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미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님은 아주 그 전부터 이분은 분권에 대해서 또는 지방분권, 한때는 뭐 지방분권 개헌을 저거는 연방제 무슨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중간 거다는 식으로 말씀할 정도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입니다. 이번 대선할 때 자기 경선 후보일 때 그 부정적이에요. 이분은 그냥 전국을 이명박 정부 때 한때 추진하려 했던 마산 창원 진해만 무리하게 토박한 것처럼 전국을 광역 단위를 없애고 전국을 단일 계층으로 인구를 뭐 한 100만, 40에서 70만 이래가지고 그런 구상이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거기에 오히려 동조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홍준표 시장은 아예 행정기획단 폐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경북, 그래서 심지어 경북에서는 그러면 이제 경북연구원 별도로 만들자.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경북에서는 여전히 그럼 이제 연합은 추진해야 된다. 요런 또 잠복적인 건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가장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처음에 광주시장이 지난 7기 때 시장이 뭡니까 이용 그분은 뭐 통합하자고 막 섣불리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실제는 아니고 그것도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미적지근했어요. 그 광주 공항 이전 뭐 군부대 이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보니까 어쨌든 초광역 메가시티 설립을 적극 협력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자극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울경보다 다른 데가 훨씬 추월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논의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뭐 부울경 보면 공동생활권은 뭐 당연한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중도시권 이상의 각 시도별 구간에 편도 8천 이상의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공동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밀접한 산업연계 구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돼 있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오늘 신문에 보면 사람이 자산인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청년이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제조업이 아시다시피 울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 우리 이 산업시대 고속성장 시대에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첨단 산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바로 전부 공급 사슬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울경 제조업이. 그러니까 젊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로 가서는 아까 뭐 저출생 고령화 이런 걸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고부가가치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요. 그 브루킹스 연구소가 다양한 거에서 메가시티 7개 용어를 분류하면서 그중에 신흥 관문 유형에 부산, 울산 같은 도시를 포함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에 근위 있는 연구소잖아요.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세계를 하니까. 이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그 지역 시장에서 교통허브 또 비즈니스 이런 데 중심 중간소득까지는 성장했는데 그 더 이상 그 GDP는 아시고 FDI는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직접 투자 같은 이런 데서 뒤처지고 있다. 외국에서 바라봐도 동남권은 우리 부울경은 메가시티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회복계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 거 한 거 요거는 뭐 하시고요. 자, 추진기조는 어쨌든 이게 이번 지금 현재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민사회나 저 개인적으로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특별법 이야기도 특별법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도 그런 접근도 해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연구원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어쨌든 이런 그 입법권이나 재정권이나 기본적인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분권적 국정 운영 체계의 전망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프로젝트, 국가적인 비전으로 부울경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나중에 충청권, 전남권, 광주 전남 또는 대구 경북권 이렇게 그다음에 광원,
제주, 전북 이런 데는 특별자치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식 속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기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선도분권, 특성화 분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법 체계를 다 바꿔서 똑같이 인사권을 다 주고 조직권을 다 주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권력을 형성하는데 이를테면 부울경은 뭡니까? 해양을 주로 많이 끼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해양과 관련된 제 명함에 보면 제가 해양자치권협의회 의장도 있는데 해양과 관련된 자치권,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연안으로 해서 이 생태 탐방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수상 버스 같은 것도 도입한다든지 그죠?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경남 항만공사, 부산 항만공사가 있는데 양연구원에서 해서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해서 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많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들이 거의 해수부, 기재부에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을 그러면 항만공사 부산, 경남 이쪽은 항만공사의 자율권과 권한을 더 확대 강화한다. 선도라는 게 그 말입니다. 차등분권, 서등도분권 이런 것들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불경특별연합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기도 했는데 그런 전망에서 착착 추진이 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못한다. 우선 단추를 깨자 낮은 수준에서 해서 지금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안 마련해도 시간 많이 흘렸잖아요. 아직 사무실 소재지도 못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앞서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진 기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 분권 균형 수석실 같은 걸 설치하라고 오래전부터 뭐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제기해서 우리 지방분 전국회의 안으로도 그걸 주장했는데도 수석실이 안 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권 균형 기획관 같은 지금 국가 미래기획관인가 있잖아요. 장성민 씨 하는 저 차관 수석급인데 수석 이름은 안 달고 지금 엑스포하고 이런 핵심 몇 가지 국가 의제에 집중해서 다니거든요. 최근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분권 균형 기획 청와대예요. 그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시스템에서는 청와대 있고 정부 수익적인 정부 안에서 집행 체계가 또 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무수석실 산하에 관련되는 건 자치행정비서관 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뭐 자치분권 비서관 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은 뭡니까? 주로 국회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이게 중심이지 자치행정 그런 저 밑 뒤 그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비서관이 4번, 5번 바뀌었어요. 조금 있다가 출마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도 지금 뭐 또 그런 체계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불경 이 연합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또 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시민연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우선 시작하면요. 저도 이야기하고 자문회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자산, 문화시설 이런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경남에 어디 도민들이 부산에 이런 시설을 뭐 박물관을 한다면 할인 그리고 앞으로 교통, 소통 제일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오는 건 그거거든요. 아 이거 하니까 내가 경남에서 부산 가는데 보니까 아 옛날보다 할인이 되네. 또 다시 오니까 또 할인이 되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역교통이라든지. 자, 미래 비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이게 추진 목표 해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보시면 이게 표현을 직접은 안 했는데 거버넌스 구축으로 생활해서 협력기반 완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완성. 이게 사실은 행정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때쯤 되면 행정 통합 한번 이제 이렇게 착착착 해서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놓은 거예요. 행정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런만 하고 있는데 행정 통합 같은 경우는 그런만 하고 있는데 저 나가서 지금 공주고 공차라 꼴대 공 넣어라. 그래서 승리하자. 이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빨리 이렇게 그런 해서 빨리 그렇게 하고 빨리 연습도 해가지고 필드에 내보내서 공도 차게 하고 스트라이크로 성장시키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뭐 이런 부분 여러분 자료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시간이 하니까. 공간구조 발전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기능적 연계입니다. 3개 시도 거점 도시 연계해서 인접 도시권을 확장하는.
그러니까 부산, 창원, 진주, 울산 요 4개 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뭐 워낙 많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4대 거점 도시 형성 이렇게 뭐 각각 도시의 기능들을 연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계획 지표가 이겁니다. 이게 표가 하나 나오죠. 이걸 보면 현재 2040년을 전망하는 겁니다. 2040년 이제 8대, 지금은 7대고, 또 인구, GRDP, 통행시간을 지금 이제 2시간이나 1시간, 거점도시 가는 30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왜 계속 광역철도를 깔고 합니까? 급행버스를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에서 경기도로 인천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 돈으로 지방세 돈이 아니고 정부, 우리도 내는 세금 중에 엄청나게 수도권에다가 교통망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수도권의 사람은 또 몰리고 악순환 되는 거예요. 우리 부울경 같은 데는 자꾸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런 지금 전망들을 다 재정 자립도 뭐 이런 거. 지금 연간 약 3만 명이 순유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계별 사업은 처음에 지금 선도 산업이 30개인데 광역 교통계획부터 쭉 갑니다. 산업 분야, 인재, 산업,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거점 교통망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쫙 다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망. 그리고 이 3단계가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그 초광역협력사업 부울경 사업의 예산이 2082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초광역협력사업의 국가지체사업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고 이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좌초되면 그것조차도 제대로 진척이 될지, 예를 들면 지금 부산, 양산, 울산 이렇게 가는 이 광역철도 같은 부분은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내년에 예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예타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이 출범하면 예타를 없애려고 예타를 생략하는, 그죠? 명분을 이렇게 가려 했는데 지금 이 되면 이제 전부 그것도 하세월 아시잖아요. 도로 하나 딱 넣으면 하세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뭐 그 예산은 또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뭐 계획 속에 지금 다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계획이 완벽하지도 않고 이거는 어느 부분을 좀 앞당겨야 되고 예를 들면 서부 경남이 그하니까 진주 내륙 철도 부분을 좀 더 앞당겨서 하자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조정가. 근데 그 논의를 출범 이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을 그럼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문화시설은 뭘부터 해가 이런 걸 원래는 논의하게 돼 있었거든. 지금 내년 1일 사무개 시하기 전에. 근데 그게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논의가 요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자, 당면 과제 추진 방안입니다. 요게 이제 1안, 2안, 3안에서 제가 했는데 뭐 여러분 아는 뻔히 한데 이제 그걸 좀 설명합시다. 1안을 우선 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한 것처럼 그 자치분권형 광역연합으로 간다. 지금의 안은 사실은 자치분권형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원래 주장은 그래 했지만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건 부산, 울산, 경남이 좀 낮은 수준에서 간사이 광역연합 수준에서 우선 출발하고 그리고 충청권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게 다른 권역에서도 이게 논의가 활발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 압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칫 제고시키자 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울산시장 경남지사 두 분이 이야기하시면서 부울경이 어쨌든 연대해야 되고 메가시티 문제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아예 필요 없다 옛날로 그냥 가자 이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그 내용의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강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재정 분권도 안 돼 있고 재정 뭐 자율성 그리고 일반 업무나 분권 이런 것도 대단히 미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적어도 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그건 명분도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요 수준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 중앙정부가요, 행안부, 특히 기재부 이 도는 힘은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북한하고 요즘 이 긴장감이 계속 이렇고 이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막 벗어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상계 시도지사가 오늘 저녁에 우리는 조찬하고 자기들은 만철하는데 오늘 지나면서 찬치 안 돼가지고 햇빛이 쫙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물론 오늘 저녁에 한 번 만났으면 다 결정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또 만남 이지를 또 두고 할 텐데 그렇게 좀 해서 또 같은 지금 정당 아닙니까?
또 뭐 야당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 민주당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니까. 그죠? 정치적 환경은 좋은 거예요. 첨예하게 무슨 대립할 일이 없잖아요. 네?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요구하고 가면서 가자. 그리고 중앙정부도 좀 더 정신 차리게. 이번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이미 예견됐는데 중앙정부가 방치한 것도 있거든요. 집권 초기라서 제대로 뭐 이런 걸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없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 챙긴 측면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계속 뭐 지방시대만 이야기하고 뭐 불경 메가시티 지원하겠다 이런 말만 했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구슬이 3마리도 껴야 보겠는데 구슬만 계속 던지고 뭐 깨는 건 없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로 만들자라는 것이 일환입니다. 자치분권형 광역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부산에서 같이 불경이 시민사회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우선 미안합니다. 특별연합을 하면 특별연합에 인력이 오잖아요. 146명인가요? 부산 울산 초기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파견 인력이 많습니다. 전망은 갈수록 그 별도 직원을 뽑아서 문화시키고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인사권이라도 예를 들면 도에서 빼가면 경남도에서 인원이 그만큼 가면 경남도 그 인력이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경남도가 스스로 뽑고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모든 공무원 인원수 이런 거는 딱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에. 경남도가 국 하나 만들고 싶다. 국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거든요. 그 행안부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딨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불경 특별연합 광역연합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 있노? 메가시티가 과거와 같은 시도 개념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일일이 행안부가 승인하고 이런 구조면 그런 거 좀 극복하자고.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은 뭐냐? 정부가 막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잡고 뭘 하자는 건데 스스로 계획을 잡으려면 그 계획에 따른 사람, 돈, 자원 이걸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달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는 내가 무슨 공을 하나 마련할 수 없고 어디서 공이 어디서 오나 저 안에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제대로 시합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권, 인사권, 조직권, 이 자율성을 특별연합에는 특별히 특례지를 부여해달라. 이런 요구는 해야 된다. 이번에. 그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번에 그 파견 인력이 빠지는 만큼의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우선 부여해라든지. 그죠? 경남도에서 예를 들면 50명이 파견 간다면 50명을 경남도는 별도로 이게 그 공무원 정원 총량제 뭐 비용 그게 딱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특례로 보장하라든지. 세부적으로 가면 그런 안이 충분히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이런 게 선도분권이죠. 우선 불경 광역연합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 게 모델이 돼야 충청권이나 광주도 보고 아 이걸 하면 좀 인연도 좀 더 쓸 수 있고 자율성이 늘어나네. 이렇게 동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 운영 전체의 시스템을 혁신되면 국가의 법 체계를 바꾸고 지방자치법을 전면으로 바꾸고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아시다시피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경남 창원에 무슨 도로에 어디 교부세 얼마 받아왔다 이런 게 자기 지금 성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이 해야 될 일, 그 권한 놓치려 하겠습니까?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확 없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사 이런 게 중요하고 국고보조금 전부 지금 꼬리표 예산 아닙니까? 매칭해가지고 딱 이거 포괄보조금만 부울경이 하는 거는 포괄보조금 알아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돈만 주면 지금은 꼭 뭡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돈 주듯이 야 요거는 요거 쓰라. 니 요 또 교복 사는데 쓰라. 다른 거 뭐 밥 사 먹거나 나이트 가면 죽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냥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쓰라. 어? 자, 요렇게 그런 거. 그리고 부울경 광역연합 특별회계가 지금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특례가 아주 많아요. 그 제주도는 여러분 교육위원도 지금도 교육위원 선거합니다. 교육위원 선거. 그리고 원래 서귀포 시장하고 제주시장을 선출했는데 제주도는 지금 선출 안 하죠.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많아요. 그래서 내국세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정 정도를 제주도에는 특별회계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 공무원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인력 운용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광역연합 특별회계가 바로 안 되면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은 기존에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중에 부울경,
특별 회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이런 것도 또 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타 이게 참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보조 300억 이상 무조건 예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90 몇 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안 다릅니까? 그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만 해도 많이 오르고 이 기준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상향시켜서 불경에 적용한다든지. 그죠? 그럼 자율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예타 이거예요. 이게 중앙정부 완전히 이 집권의 핵심입니다. 이거 지고 1년 이상 이거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이거 로비하고요. 정치권을 통해서 이러고 시도 간에 그렇게 갈등하고 경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나가자. 그 다음에 좀 더 되면 특별행정기관 통합. 제주도는 특별행정기관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라 하면 물론 지금 환경청, 그 낙동강 유역 환경청 이런 걸 바로 통합한다. 야, 그럼 오히려 환경에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고 그런 거는 차차 전체 시스템 감하고 우선적인 거 하나하나 예를 들면 고용노동청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 이 해양을 끼고 있으니까 아까 해양자치권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라도 출범하고 1년 이내에는 뭐 한다든지 그리고 약정을 한다든지 그죠? 예. 요런 것. 우리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로 가서 말을 한다. 특별행정기관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임 사무 이게 접니다. 우리나라 기관이임 사무가 참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서 여전히 국정감사하고 있고 이런 정근대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왜? 국가 비용이 들어가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예요. 그런데 지역에 위임해서 너가 집행하고 있으면 돈 안 줍니다. 조직 안 줍니다. 이거를 일본은 이 법정 수탁 사무제라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에 이걸 다 없앴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 없애고 법정 수탁 사무. 그러니까 그 사무를 할 때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무를 위임할 때는 법으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중앙정부가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아주 큽니다. 그러면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에 지난 4월 19일 날 출범하는 협약을 하면서 분권 협약을 했는데 전부 위임 사무입니다. 그 3개 기능 65개 사무인데 다 광역 교통 계획 중심이에요. 근데 위임이에요. 위임은 뭡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위임했으니까 언제든 이제 그만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하자는데 뭐 3개 시도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양은 뭡니까?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소유권을. 그죠? 그럼 우선 이 부분은 자 지금 위임했는데 이것도 1년 안에 이양한다. 이양하려고 그 법적 절차가 또 있거든요. 정도 바꿔야 되고. 근데 그걸 영 바꾸고 법 다 바꿔서 출범하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좀 선점을 딱 해놓고 해야 중앙정부도 움직인다고. 국회도. 그거 다 해놓고 우리 할게 너가 하고 있어라. 빨리 해도 일하고 있으면 이게 다리 하나 안 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알박기라 합니까? 부동산만 하는데 표현이 뭐 이렇게 정확한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특별법 적용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지사께서 그랬나요? 특별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되면 보십시오.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강원도 특별자치법도 지난번 통과되었잖아요. 거기는 내용을 보신 분은 보시겠죠. 다 원론적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냥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건 다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그렇지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그거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일단 단초는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단초는. 지금 우리 일각에서 하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 아무 껍데기만 있고 이랬으면 그것조차도 안 됐겠죠. 근데 일단 법이 통과해서 단초가 앞으로 내용을 이제 그거 계속 개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은요. 6번, 7번 개정했어요. 계속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저도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제주도에 그 자문하러 자치경찰 부분, 주민자치부분 여러 번 가서 회의하고 이랬어요. 그 연구원들하고 제주분들하고 외지분들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제주가 해요. 그래서 또 개정 법안 올리고 여러 차례 했거든요. 강원도 특별 그렇듯이 이 지금 특별법 하면요. 완전히 제주처럼 내용 있게 특별법 하려면 그러면 출범 못합니다. 4년 5년이 있어도. 법 체계를 엄청나게 바꿔야 되거든요. 대통령령 시행령부터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충청권이나 광주 전남권 그럼 충청권도 나중에 또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광주에서 또 특별히 만들면 그거는 그럼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특별법 만들어서 부울경에 그러면 한 50원 떼도 그 나머지 50 가지고 충청권에 넣어 30, 5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은 원론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지금은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고 지금 지방자치법은 특별적으로 일일이 뭐 하나 바꾸고 규약 하나 바꾸고 하는 건데 행안부 일일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행안부와 협의한다든지 승인이 아니고 그런 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법을 우선 뭐 교통과 관련된 뭐 광역교통계획을 여기서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법 체계를 바꾼다든지 특례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기존에 부울경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NGO에 있는 시민단체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모든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하자 할 때는 설득력이 좀 있는 거거든요. 원론적 이야기면 오히려 우리가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먼저 앞서 나가는 주장을 하니까 근본적 주장을 하니까 그 무책임한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환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 아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협의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추진 일정을 지금 좀 중단돼 있는데 기본 안은 있으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권의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원래 내년 1월 한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가서 한 6월까지 기본 틀을 마련해 가지고 한 7월 달에는 공직 사무를 개시할 수 있는 이런 일정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이제 안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요 시기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불이 올라왔을 때 이 불씨도 그대로 가야지 이거 도외시하고 가버리면 시간 타이밍을 중간에 좀 많이 두버리면 이게 원점을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하는 이제 기존인데 기존 가지고는 기존을 하려면 이제 울산시장하고 우리 그 경남지사님이 그래 뭐 그랬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출범하자 이럴 텐데 이럴 때는 중앙정부가 다른 인센티브가 아마 양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공개할 수 있든 다 공개 못하든 네? 뭐 아니 뭐 이하는 뭐 기존 그거니까 그대로 뭐 이하이고요. 사만이 이제 우리 박한수 지사께서 한 행정통합인데 앞서 이미 외국 사례 이야기하면서 이미 제가 많이 언급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한 개의 단체장 이걸 그것도 2026년까지 하겠다는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네? 이제 참 우려스러운 뭐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전망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한 국가에서 한 지역만 그것도 한 2, 3년 안에 행정통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아주 이제 막 그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OECD 국가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 자체가 없어요. 사례 자체가 없다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올바른 방향이나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명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선거구를 전부, 국회의원 선거가 전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 경남도민일보 그때도 우리 경남신문 기자님 와 있습니다만 그 기사로 저도 좀 봤는데 이번에 경남지사께서 그 연구용역, 경남연구원 용역을 발표도 경남연구원에서 이게 행정통합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자치계획 처형해야 되고 이래서 난점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그것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사님이 그 해서 그 전에 했던 연구 용역 결과하고 반대 결론을 막 해서 이렇게 일부는 내야 되지만 적어도 그 박사들이 자기들 연구의 그 객관적성과 과학성과 자기 자존 그게 있는데 그런 거 지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고 그냥 행정통합만 불쑥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치 연구원에서 그 결론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걸 2년 안에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부울경이 마중물이 되고 충청권의 다른 지역이 좀 돼서 이게 한 10년 이렇게 20년 가면 그때 이제 행정통합으로 국가 전체의 무슨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방향. 그리고 당장요 부산 울산의 자치구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논의가 안 됩니다. 부산이 16개거든요. 울산이 5개입니까? 부산이 동구하고 중구 지금 원도시 그거 통합하는데도요 안 돼요. 그 이야기도 막 나왔는데 그게 바람직하냐부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도 안 돼요.
그 남포동을 끼고 있는 데 있죠. 근데 유동인구는 많잖아요. 예? 거주인구는 그래밖에 안 돼요. 원도심이 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부산 북한 그 개발하는 영역 때문에도 대부분까지 가고 뭐 행신까지 가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그랬다고. 결국은 최종 그거로 뭐 그 법이 정한 대로 갔거든요. 그 정한 데서 그러는데 그거 논의하다가 이게 못합니다. 볼륨 지역 안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 통합하면 기존에 그러면 부산 안에 자치구를 그대로 자치구로 둘 거냐? 준자치구로 할 거냐? 오사카 통합할 때는 어떤 안이었냐면 오사카시를 4개나 5개의 특별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사카시 시장은 없어요. 이제 오사카시 전체 시장을 안 뽑아. 오사카 부하고 시하고 통합하니까 그죠? 오사카 그 통합해서 오사카 도가 됩니다. 이름이. 오사카 도의 지사만 뽑고 오사카시는 원래 광역이 아니었고 정령시였거든요. 그죠? 그거는 안 뽑고 오사카시는 기존에는 한 4개 내지 5개의 특별구로 만들어서 지금 도쿄가 그렇거든요. 도쿄가 23개인가 거기를 자치구로 해주는 겁니다. 자치구로. 아니 그랬습니다. 예? 그 안에 예? 뭐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그런 걸 말하는 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사카식으로 대입하면 부산시장, 울산시장은 안 뽑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예. 그럼 부산 안에 자치구를 16개를 뭐 한 3-4개로 통합하고 그죠? 울산도 통합해가지고 거기를 자치구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주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통합은. 부산, 울산은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겠어요. 그런데 그건 한 번 안 되면요. 다시 시도를 못 합니다. 아까 오사카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대구도 그랬던 거예요. 핵심 많은 학상에서 앉아서 특히 말을 했지만, 이거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지금 못 하겠네. 이래 돼버립니다. 그거 한다고 몇 년을 소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거쳐야 되죠. 뭐 지금 방금 다 이야기한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어야 된다. 자, 사례를 하나 들게요. 그 프랑스가 2016년도에 프랑스가 국내가 22개 레지옹,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도입니다. 22개를 13개로 확대 통합했습니다. 인구가 그 전에 23개가, 프랑스가 인구가 한 6,800만, 한 7천 가까이 되는데 인구가 평균 3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오래전부터 권고한 게 최소한 한 지역의 광역이 500은 돼야 된다. 500 이상. 그래야 내생적 경제가 된다. 500, 490, 500만 정도 기준으로 13개로 확대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6개로 확대 통합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 넘죠. 그런 비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한 지역이 한 게 아니고. 그 프랑스는 국가 전체가 다 했는데 우리만 한 지역 못하나? 그게 아니고 여기 60년대부터 드골 있을 때부터요. 프랑스는 균형 발전. 50년대, 60년대 프랑스를 어느 프랑스 유명한 사회학자가 파리 외에 사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파리 말고는 전부 사막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말을 그대로 써도, 그죠?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좀 큰 나라 치놓고 내각 책임제 안 하는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죠? 그 프랑스가 중앙집권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독일 연방, 영국도 연방이 이렇잖아요. 그 프랑스는 연방이 아니죠. 이렇게 계속 60년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에 헌법까지 개정해서 프랑스는 지방 분권형 조직국가다. 라는 걸 넣고 우리도 지방분권 개헌하자라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 과정에 다 없는데 메트로폴 아까 리옹 이야기했죠. 아롱디스망, 대도시에는 아롱디스망 같은 또 구단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전 광역 단위에 전부 R&D를 할 수 있는 걸 분산시키고 소르본 대학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그거는 68혁명이라든지 다른 요인도 같이 결합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8.1대학, 2대학으로 좀 해체했잖아요. 소르본 대학은. 해체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서울대학을 학부는 없애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으로도 서울대학이 경쟁력이 있다. 우리 국내에서 서울대하는데 국제적으로는 뭐 다 밀리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실제 연대, 고대 이런 거 지역으로 옮기라. 인센티브 과감하게 주고. 앞으로 학령 인구가 주는데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 KBS 옮겨라. 예? KBS, 아니, 부산 이쪽으로 안 하죠. 광주든 뭐 옮겨라. 그러면 뭡니까?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옮겨 아이돌을 막 부산에서도 볼 수 있고 광주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면 거기 내가 한번 하려면 벌써 10대 때 서울에 댄스 학원 가서 연습해야 되고 코딩 기술 배우려고 전부 서울 가고 경기도 간단 말이에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100억 이상 투자한 스타트업 이 149개가 수도권입니다. 92.5%가. 비수도권은 13개예요. 부울경에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 심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고사되는 겁니다. 고사.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뭐라 합니까? 꼬시래기 지살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부울경을 이렇게 해서 더 중기적으로는 남북권, 해안벨트를 지키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까지 이런 초메가시티 전망을 가져서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 큰 세계 축으로 가야 앞으로 세계적 경제 지금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빈부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네?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초강대국이지만 세계의 경찰로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분권 균형 발전을 화두로 해서 세계적 흐름과 연계해서 좀 더 균형적인 사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서울의 부동산 문제 또 주거 문제 이런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해결되는 문제의식이고 화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지금 행정통합은 이런 난망한 점이 있다. 사례도 제가 외국 사례도 이야기했고요. 대구 경북 사례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안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란 이번에 3개 시도지사도 모여서 요 일환을 뭐 요런 거는 반드시 요번에 요거 좀 가자. 그럼 중앙정부도 그래 이건 좀 가자. 이래서 울산 경남 두 분 단체장이 이번에 기자회견한 그런 문제의식의 명분도 그 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좀 보완하면서 출범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은 가장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만약에 행정단위나 정치 영역 3개 시도단위에서 잘 삐그덕거리면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또 YMCA 이런 데서 같이 목소리 좀 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질문도 하시고 네, 의견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궁금한 거 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기 김두겸 울산시장께서 그 특별연합 그다음에 행정통합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해오름 동맹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김두겸 시장 말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를 해오름 동맹은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반대되는 논리로서 들고 나왔고 같이 병존할 수 없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거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울산에 지금 해오름 동맹을 얼마만큼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병존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당장 우리도 그 경기도 하고 경기 남부 쪽하고 충남 북부 쪽하고 그 지금 베이벨리라고 최근에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광역연합이라는 게 이제 행정 단위 자체의 광역연합, 부울경처럼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모든 기능, 뭐 교통, 아까 산업, 인재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부분을 기능적 연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적으로 아까 이제 지금 충남이나 이 경기도가 하는 것은 특정한 산업이라든지 공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이럴 때 지금 현재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 경제적이라는 소통이라든지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그래서 원래 지난 김경수 지사나 송철 시장 있을 때도 울산은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송철 시장 같은 정치적 결단을 하고 이러면서 또 김경수 지사가 경남 도를 넘어서는 국가적 비전 같은 걸 나름대로 제시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거예요. 이미 해오름 동맹은 오래전에 존재했고, 울산은 사실은 경주, 포항하고의 그 인적 소통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제가 다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대로. 그죠? 그 부분대로. 그런데 지금 해오름 동맹도 해오름 동맹이 부울경
특별연합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대안이다가 아니고 울산 입장에서는 해오름 동맹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경제적 관계로 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울산이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해오름 동맹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부울경 특별연합하고 해오름 동맹은 반대고 그러니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안 하고 해오름 동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해오름 동맹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이 울산이 지금 최근에 울산시장님이 말씀 뭐 부산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뭐 울산이 실익이냐 했는데 포항하고 경주는 저거 울산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울산에 그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울산 자기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각 행정구역에 각각은 각자 도생해가지고는 공매를 한다는 건 위기의식은 다 공감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해보자고 하는데 전부 그건 공감하는데 내보다 좀 더 큰 도시, 더 중심 도시가 되는 저쪽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고 우리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이제 이익이 퇴보되는 것보다는 이익이 좀 더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래서 가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조그마한 가게 여기도 내보다는 좀 크지만 뭐 요런 가게 고만고만하게 해가지고는 그 가게들이 다 공매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야 이거 좀 문 좀 튀어서 네 가게 내 가게 소통을 좀 더 하자. 근데 요 가게에 좀 더 당장은 손님 좀 더 가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만약에 100이면 여기가 한 50가고 우리는 한 25겠네. 너가 50가니까 우리 20밖에 안 되는데 못하겠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손해잖아요. 연합의 출발은 그런 겁니다. 지금 간사이 광역연합도 그렇고 리용 연합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월드 엑스포, 그 공인 엑스포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오사카가 하거든요. 2025년도. 오사카시가 유치는 했지만 그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의 실제 명칭과 내용 준비는 오사카 간사이 월드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간사이권 전체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를 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또 병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남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 부울경 가더라도 경남 안에서 기초가 기초관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예. 또 말씀 중에 때로는 실망감이 들다가 때로는 희망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조금 잘못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뭐 행정구역 통합을 1, 2년 안에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고 미개국에 있는 일은 모르지만 했지만 마찬가지 통합은 6개월 만에 했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 투표는 주민을 대표하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투표로 일당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죠. 그 통합하고 난 뒤에 초대 시장이 지금 경남도지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우스갯소리 삼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이제 새 지도지사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모두 하셨는데 오늘 저녁 만남이 약간의 이 전체 흐름의 변곡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뭐 가볍게. 참 저도 우선 아까 제가 뭐 미개국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어쨌든 마창지는 이제 기초관의 광역을 제가 아까 세계적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초관의 통합은요, 일본은 90년대에 3.1체 계획에서 일본이 한 3,000개가 넘는 시정초였는데 지금 한 1,8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년이 되면 절반이 소멸한다는 게 일본 자체의 2014년도 마스다 히로이의 지방소멸 보고서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부터인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 지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있는데 광역을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는 조참 모임을 하고 저녁에 상계시대는 만찬 모임을 하는데 찬찬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런 진지한 고민과 의논과 토론이 잘 전달되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참 바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저녁 상계시대 논의에서 결정을 딱 봐서 야 좋다고 막 이래 하자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인 게 나오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과 경남 두 분 단체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에 부산시장은 그 중남미 장기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엑스포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얼마 전에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할 때 대통령이 여장이잖아요. 울산에서 했단 말이죠. 할 때 박윤희 시장이 제가 표현한 자치분권형 이런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불경 그게 좀 더 많은 권한 건물 줘야 된다. 네? 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금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것까지 예를 들면 박윤희 시장이 오늘 상계 시도지사를 만날 때 뭐 비공식적으로든 청와대 쪽 뭐 이런 쪽 해서 요런 정도까지는 좀 그래서 요런 거 갖고 오늘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뭘 줘야 울산 경남지사도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제가 만약에 부산시장이면 그렇게 해서 착 좀 이거 합시다. 내가 한번 총대 몇 개요. 예? 라든지 그죠? 그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서부 경남 이게 경남 같으면 막 이거 하잖아요. 우리 그 광역교통계획에 진주 사천 쪽에 내륙철도 이걸 좀 앞당기는 방향으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거 부산도 같이 힘을 실어서 5분에 요구합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모임에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논의 불씨를 살려서 또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이런 걸 좀 해보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울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님도 이거 뭐 완전히 그거하고 잠정 중단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잠정 중단이 무기한 아예 뭐 연기가 돼버리고 아예 백지 상태로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좀 채우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이야기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부산시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계시도지사는 저는 뭐 그분 아니 요런 울산시장이나 그 경남지사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한테도 많이 했어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부산이 지금 이게 유치가 되면 울산 경남에 다 연계가 됩니다. 울산 경남의 이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데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주요 주제가 엑스포는 탄소 중립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이 우리 지금 이 고부와 같이 4차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되는데 이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 중앙정부 국가가 전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사우디에 밀리고 있고. 이래서 이게 엑스포가 이번에 공인 엑스포는 여수나 저기 대진에 했던 그건 인정 엑스포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중소규모고 이건 대규모 그러니까 이게 공인 엑스포거든요. 이거는 그 월드컵하고 하계올림픽하고 이 엑스포가 세계 3대 축제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문화적인 그 효과가 제일 큰 것이 이 엑스포입니다. 에펠탑 있죠. 프랑스 에펠탑이 프랑스에서 엑스포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브랜드로.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실은 많이 지금 이 올인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좀 뭐 목소리를 좀 중앙정부에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고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상계시도지사의 모임은 우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상계시도지사가 처음 다시 만난다. 그리고 어쨌든 완전히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논의는 좀 지속해 나가고, 그죠? 그리고 울산 경남 두 단체장이 했던 미흡한 분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 또 논의를 좀 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 경남신문 가셨나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것만 해도 일단 디딤돌을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잉 기대를 지금 오늘 상계지도한테 하기는 어렵다. 왜? 상계지도자가 모여서 정책을 이거야 예를 들면 아까 기간 특별행정기관 통합 이거 학계하고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오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중앙정부가 다지고 있는데 결국은 상계지도자가 이번에 만나고 나서는 그게 물밑에서 하든 공개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면 대통령하고 상계지도자 직접 만나든지 적어도 총리하고 만나든지 뭐 이런 훈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 문제를 무게 있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할 또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 이게 뭡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로 가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지 않도록 정말 공멸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다른 정치적이나 행정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또 나름의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예, 이 총장님. 저기
현장에 그 온라인에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네네. 질문, 예. 네, 강연자치단체장 교체로 원위치해 버리는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자치 교체를 이 말씀은 그 7기에서 8기로 바뀌어 그 말씀인가요? 질문이? 네, 어쨌든 도지사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원위치는 바뀌고.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은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를 잘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아니 뭐 투표를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단체장이야 뭐 정당 소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 같은 정당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분권이랑 교정 발전이나 국가 운영의 정치 행정 토대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좀 선진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리더가에 따라서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특정 리더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좀 취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이게 원위치해버린 이거는 원위치했다고 지금 뭐 말하기는 그럴 것 같고 조금 강의를 계속했고 질문에도 제가 답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보 상태, 잠정 중단 내지는 유보. 이래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부울경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어쨌든 같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 경북처럼 아예 뭐 기획 다 폐지해버리고 뭐 안 하겠다는 식의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희망적인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설사 우리 이제 시민 입장에서 뭐 단체장이 바뀌니까 자기가 지지했던 정책이 또 기대했던 것들이 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느냐 되는 실망감도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야기하는데 단체자치에서 광역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실망감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 또 주민자치 영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게 또 힘을 모아서 오늘 같은 모임도 하고 재개하고 또 하는 것들이 같이 필요하겠죠. 예. 예, 예, 이 총장님. 이제 그 민선 7기 때도 사실 그 경남 도지사님의 관심에 비하면 예, 도민들의 관심은 저는 굉장히 낮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지금 오히려 관심은 더 높아져 있다. 음.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수도권에서 결국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성장하는 건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서울이 다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경기도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울경 광역연합은 그런 시간을 다 보내는 방식으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압축적으로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산이 뭔가 이 제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제가 예.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부산시장의 리더십 참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도 특별히 출범하더라도 리더십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한 건데 지금 어쨌든 뭐 주민들의 관심이 리더보다 사실은 경남이 이런 논의에 항상 리더십을 발휘해 왔어요. 그 전에 김태호 지사 과거에 정당은 달렸지만 김태호 지사 또 김두관 지사 전부 이 3개 통합 이야기도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야 정치적으로 또 던지는 이상으로 이제 진전이 안 된 건데 그때 부산은 뜨뜻미지근했고 울산은 아예 뭐 부지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예? 그것을 경남 김경수 지사가 좀 더 실행의 부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좀 더 해서 뭐니까 좋았다. 이런 정도지. 김경수 지사가 뭐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한 것처럼 이럴 또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걸 너무 뭐 이렇게 부각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그런 면에서 지금 박한수 지사도 오랜 그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시야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울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서울이 포화가 되어 경기도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인구를 이야기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은 뭡니까? 중추 관리 기능 중심입니다. 금융, 법률, 그죠? 서울이 그래가 먹고 살지. 서울에 무슨 제조업이 있습니까? 서울에 무슨 큰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디지털 밸리가 구로 이런 데 있지. 전부 뭡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 연구소 이런 거는 경기도에 다 있어요. 경기도에. 산업적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산업적 분산. 그러니까 인구도 분산되는 거죠. 수도는요, 그게 왜 서울의 이 인구가
경기도로 인천으로 분산되는 거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서울에 왜 안 살고 싶겠습니까? 광역철도 아무리 나도 1시간 반씩 출퇴근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서울 지하철 러시아워 때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인구 개념으로만 서울이 막 인구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인구가 더 못 늘어나니까 경기도가 발전했다가 아니고 산업적 연관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산업적 연관성.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이 무슨 큰 제조업을 여기 뭐 큰 그걸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부산은 수도권으로 이야기하면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이 서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부산은 거주 인구를 더 늘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도시 계획을. 예? 유동 인구는 많지만 거주 인구는 경남에서 예를 들면 함안에서 부산으로 출근도 하고 그죠? 또 부산에서 함안에 집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 광역교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 1시간 내 또 그다음에 주요 거점 도시는 30분 이내 그죠? 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그게 광역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경남은 오히려 인구가 경남이 더 많게 더 거주를 많이 하게 그리고 총량이 그래서 1,000만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또 예.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뭐 용단 이런 걸로 사실은 좀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만두고 중지를 하고 뭐 행정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뭐 지방의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라고 좀 보는 거고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럽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이라고 우리의 도의회랑 또 다르게 그 권한도 훨씬 더 많고 뭐 지금부터 더 광역의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방자치의 역할이 사실은 좀 선행이 되고 실제로 뭐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전 동안 지방자치라든지 뭐 개헌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개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국민들이나 뭐 지역민들이 그 의지를 좀 정권의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기 힘들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런 뭐 행정통합이라든지 뭐 행정통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단체장이 아니라 지역의회라든지 그런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 꼭 전후 문제는 아닌데 이런 메가시티도 이제 그런 지방자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하자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제 두 분 그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조금 이제 소극적이나 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그런 과정에 의회라든지 이런 목소리나 뭐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의회가 중요하거든요. 특별연합은 의회가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또 지금 이제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지방의회가 뭐 어찌됐든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의회하고 사전에 뭐 협의 과정 정도는 좀 거치는 모양을 보여서 뭐 시장이 발표하든지 했으면 더 이제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경남 같은 경우는 뒤에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 경남지사께서 발표하고 나서 경남도의회에서 그걸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좀 문제제기 발표를 하긴 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질문하시고 의견을 필요 계신 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근데 의회가 지금 이 과정에서 너무 그 무기력한 모습을
또 보여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달리 들으면 지금 이 과정에 3개 시도단체장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3개 시도 의회 수장이나 책임 있는 분들도 소통하고 어쨌든 이거 다 지금 또 거의 같은 정당 아닙니까? 소통하기도 좋잖아요. 정치적으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은 언급은 안 했는데 마침 질문 주시니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움직여야 된다. 3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이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특별연합 이렇게 선언하고 할 때도 특별연합을 선언하기 전에 이제 제일 초반에도 6자 선언 이래가지고 3개 시도 단체장하고 민선 7기 때요. 3개 시도 의회 의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각 지역에서 좀 움직이도록 추동할 필요가 좀 있겠죠. 네. 네. 네, 시간도 다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 논당 98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던 우리